반갑습니다. 킬러파트 5번째 시간 외계 행성 탐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계 행성을 탐사한다라는 건 외계 행성을 직접 관측하는 거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외계 행성의 존재를 직접 관측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는 못했어요. 물론 적외선을 통해서 직접 관측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걸 문제에서 내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는 중심별을 통해서 혹은 배경별을 통해서 어떤 별을 돌고 있는 행성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추정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별을 관측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는 모든 자료들, 이 오른쪽에 이런 자료들이 있죠. 첫 번째 이 자료는 뭐예요? 중심별의 시선 속도 그래프, 도플러 효과를 다루면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중심별의 밝기 그래프, 식현상 하면서 나왔던 거였죠. 마지막으로 조금 예외적이긴 하지만 얘는 중심별이 아니고 배경별이었어요. 그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 행성 탐사 있었죠. 거기서는 배경별의 밝기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결국에 어때요? 우리는 행성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중심별의 관측을 하고 중심별의 시선 속도, 중심별의 밝기 혹은 배경별의 밝기를 관측을 하고 그걸 통해서 행성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추정한다라는 거였죠. 첫 번째로 요걸 기억을 하고 꼭 시작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선지마다 어떤 건 중심별의 상황을 묻고 행성의 상황을 묻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요 자료가 중심별에 대한 자료라는 걸 머릿속에 명확히 기억하셔야지 선지에서 행성을 묻는지 중심별을 묻는지 의식적으로 구분을 하면서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막 행성의 상황을 물었는데 중심별의 상황을 대답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 그러니까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행성 탐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별과 행성은 둘이 동주기 공전을 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 중심은 중심별이 아니라 중심별과 행성의 공통 질량 중심이었어요. 중심별과 행성이 시소를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항상 중심별이 행성보다는 무거울 거기 때문에 이 공통 질량 중심은 중심별에 상대적으로 가깝겠죠. 그래서 중심별과 행성의 균형이 맞는 저 지점에 공통 질량 중심이 형성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중심별과 행성이 가지고 있는 시소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삥 둘러볼까요? 돌려볼까요? 그러면 행성도 돌지만 그에 따라서 중심별도 같이 돌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중심별을 관측했을 때 그 중심별의 별 빛이 가지는 파장이 멀어지는 순간에는 적색 편이가 돼서 길게 관측이 되고 청색 편이 다가올 때는 청색 편이가 돼서 짧게 관측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중심별의 빛을 보고 그 빛의 파장이 길어지고 짧아지는 것을 관측하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중심별 대비 행성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무거워졌다라고 해볼게요. 행성이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그러면 요 공통 질량 중심이 어디로 가요? 요게 균형이 맞기 위해선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줘야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중심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는 일정한데 공통 질량 중심이 행성 쪽으로 치우치니까 중심별이 한 주기 동안 돌아야 되는 길이가 길어졌죠. 그쵸? 그 말은 뭐예요? 중심별의 공전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건 중심별 질량 대비 행성의 질량이 커지면, 다시 말해서 중심별 질량이 가벼워지거나 행성 질량이 무거워지면은 중심별의 공전 속도가 커지게 되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또 파장 변화량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시선 속도의 최대값이 커진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시선 속도 그래프에서 이 변화를 추정을 해보면 행성이 상대적으로 무거웠을 때 이 시선 속도 그래프가 상대적으로 위아래로 늘어나서 관측이 된다라는 거죠. 이 파란색이 검은색 선보다 행성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더 무거울 때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요거는 중심별의 공전 속도이자 중심별의 시선 속도의 최대값이고, 다시 말해서 중심별의 최대 파장 변화량이 되겠죠. 물론 요게 공전 속도이자 시선 속도의 최대값이 되는 거는 이따 다시 언급하겠지만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평행할 때의
평행할 때만 가능한 얘기긴 해요. 그치만 우선은 이렇게 알아둬요. 요 가로 세로의 길이, 요 화살표의 길이가 의미하는 바는 공전 속도이자 최대 파장 변화량이고 시선 속도의 최대값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심별 시선 속도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중심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중심별이 멀어지고 중심별이 가까워진다라는 거 먼저 기억을 해두고요. 여기서 세로축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세로축이 의미하는 바는 중심별의 파장이고요. 위로 가는 건 중심별의 파장이 길어진다. 아래로 갈수록 중심별의 파장이 짧아진다. 청색 편의가 된다라는 거겠죠. 두 번째는 중심별의 편의량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중심별 파장의 편의량이죠. 중심별 파장의 편의량이 커진다. 중심별 파장의 편의량이 작아진다라는 거죠. 편의량은 요 길이를 얘기하는 게 되겠죠. 자, 세 번째로 중심별의 시선 속도예요. 시선 속도는 여러 번 얘기하죠. 여러분의 시선 방향과 평행한 속도예요. 실제 공전 속도에 대비해서 내 시선 방향과 평행한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세로축은 중심별의 파장이자 중심별의 편의량이자 중심별의 시선 속도를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알아두시고요. 뭐 요거를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한번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시선 속도 그래프를 해석을 해볼게요. 자, 얘는 시선 속도 그래프죠. 여기서는 조금 수학적인 내용이 나와요. 속도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투에서 배웠던 그 속도하고 거리, 가속도의 관계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중심별의 속도가 멀어지는 속도죠. 멀어지는 속도로 최대가 된대요. 그 말은 중심별의 후퇴 속도가 최대인 지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행성의 상황은 반대가 되니까 중심별의 후퇴 속도가 최대일 때 행성은 최대의 속도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번을 건너뛰고 3번을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3번은 중심별이 가까워지는 속도, 가까워지는 속도가 최대인 시점이죠. 다시 말해서 거꾸로 해석하면 행성의 후퇴 속도가 최대인 지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3번 상황 보면 중심별이 가장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행성의 상황을 추정해 보면 반대로 가장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2번과 4번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적분의 개념이 들어가요. 뭐 직접 외워주셔도 되지만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쉬울 거예요. 중심별이 멀어지는 속도를 최대로 적분한 곳이죠. 그쵸? 그럼 중심별이 멀어진 거리가 최대다. 중심별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의 상황에서는 중심별이 관측자로부터 가장 멀리 있게 되고 행성이 반대로 관측자로부터 가장 가까이 위치하게 되죠. 이때 식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겠죠. 그쵸? 그래서 이때 식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꼭 외워주시면 되고요. 도함수가 아래로 뚫고 내려가면 극대값이죠. 그쵸? 중심별의 거리가 관측자로부터 중심별의 거리가 극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4번은 반대가 되겠죠. 중심별이 가까워진 속도를 최대로 적분한 거니까 중심별이 가장 나에게서 가깝다. 반대로 해석하면 행성은 가장 멀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1, 2, 3, 4번의 상황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뭐 크게 강조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이 함수는 삼각함수예요. 삼각함수. 사인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큰 문제, 그냥 사인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즘에 자주 요구를 하는 건데 요 그래프의 비율 관계를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여러분이 수원에서 사인 함수의 비율 관계 해석하듯이 그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와서 요즘에 종종 나오는 얘기인데 파장이 길다 하고 파장이 길어진다 라는 거를 현지에서 좀 함정처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분명히 다르다는 걸 인지하고 잘 구분을 해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파장이 길다라는 건 뭐예요? 적색 편의가 발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심별이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파장이 길어진다라는 건 뭐예요? 가장 파장이 짧은 시점에서
그러니까 가장 청색 편의가 강하게 일어날 시점에서 가장 파장이 길어지는, 가장 적색 편의가 강해지는 지점 사이를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걸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면 파장이 긴 부분은 어디예요? 요 위쪽이에요, 위쪽. 여기가 파장이 긴 부분이 돼요. 두껍게 볼까요? 자, 여기가 파장이 긴 부분이에요. 적색 편의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 파장이 길다가 되겠죠. 자, 윗부분은 파장이 긴 부분이에요. 파장이 길다. 반대로 파장이 짧은 부분은 어디예요? 청색 편의가 일어나는 곳이죠. 여기가 파장이 짧은 부분이에요. 파장이 짧다. 중심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에 비해서 파장이 길어지고 짧아지는 건 뭐냐면요. 파장이 길어진다라는 건 가장 파장이 짧은 시점에서 3번의 상황이죠. 가장 파장이 긴 시점, 여기까지 진행하는 거를 파장이 길어진다라고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파장이 길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반대로 요 부분 있죠. 파장이 가장 긴 부분에서 가장 짧아지는 부분까지, 파장이 가장 긴 부분에서 짧아지는 부분까지 진행하는 요 시점에 파장이 짧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를 헷갈리지 않게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면요. 요거 보이죠? 얘가 중심별이고 얘가 행성이에요. 지금 밖에서 돌고 있는 파란색이. 자, 파장이 먼저 길어지고 짧아지는 순간을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 순간부터 이 순간까지 중심별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적색 편의가 나타나게 되고요. 반대로 지금부터 이 순간까지 중심별은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었죠. 이때는 파장이 짧아진다. 청색 편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거에 비해서 지금부터 이 순간까지 파장은 길어지고 있죠. 오른쪽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좋을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까지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고 있죠. 파장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장이 길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적색 편이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자, 반대로 이 순간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파장이 짧아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파장이 짧아진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요 아래 보면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파장이 길어지는지 짧아지는지,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지 청색 편의가 일어나는지의 개념을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아래 파장 검은 선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를 파장이 길어진다 라고 하게 될 거고요. 오른쪽 검은 선이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를 파장이 짧아진다 라고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선이 점선보다 오른쪽에 있는 순간을 적색 편이라고 하게 될 거고요. 반대로 실선이 점선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를 청색 편이다 라고 하게 될 거예요. 정리됐나요? 자, 그 다음에 시선 속도를 가지고 공전 속도를 계산하는 법을 알아볼게요.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평행할 때는 시선 속도의 최대값이, 그러니까 파장 변화량의 최대값이 결국에 공전 속도가 되긴 하는데, 종종 문제에서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에 대해서 기울어진 경우가 있죠. 이때는 한번 계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전 속도를 계산하는 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평행할 땐 뭐라 그랬어요? 요 시선 속도의 최대값 자체가 공전 속도가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내가 시선 방향에서 봤을 때
그냥 이걸 중심별 궤도라고 할게요. 바깥에 행성 궤도가 더 크게 있을 거예요. 내가 시선 방향에서 이렇게 보면은 시선 속도가 최대일 때의 순간은 뭐예요? 요 순간이죠, 요 순간. 중심별이 가장 빠르게 멀어질 요 순간. 이때 공전 속도에 해당하는 요 화살표는 그대로 내 시선 방향과 평행한 시선 속도가 되죠. 그래서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평행할 때는 시선 속도의 최대값 자체가 공전 속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즘에 공통질량 중심 자체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요거 자체, 요 길이 자체를 공전 속도다. 그러니까 이 길이 자체가 시선 속도의 최대값이니까 요 시선 속도의 최대값을 그냥 공전 속도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에 비해서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평행하지 않을 때 공전 속도는 어떻게 계산을 해주는지 볼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선 속도의 최대값에다가 시퀀트 세타를 곱한 게 공전 속도가 돼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중심별이 공전하고 있는 그 공전 속도는 요거를 의미해요. 요 길이. 기울어진 길이를 의미하죠. 시선 방향에 대해서 기울어진 길이를 의미하는데 이때 이 기울어진 궤도에서 중심별이 도는 시선 속도는 어떻게 관측이 되느냐면요. 내 시선 방향과 평행하게는 이 길이로 관측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전 속도 대비 시선 속도는 그러니까 시선 속도 대비 공전 속도는 시선 속도에다가 시퀀트 세타를 곱해서 공전 속도를 구하게 된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공전 궤도면이 60도 기울어져 있다라고 해볼게요. 60도 기울어져 있을 때 시선 속도의 최대값, 나의 시선 방향과 평행한 속도의 최대값이 v였다라고 하면 나의 시선 방향과 평행한 요 시선 속도가 v인 거죠. 근데 공전 궤도면이 60도 기울어져 있으면 실제 공전 속도는 2v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공전 속도 대비 시선 속도를 계산하는 거를 알아볼게요. 직전에 뭘 본 거예요? 시선 속도의 최대값을 가지고 공전 궤도면이 기울어졌는지 기울어지지 않았는지를 가지고 공전 속도를 계산을 했었죠. 이번에는 공전 속도 대비 어떤 특정 순간에서의 시선 속도를 계산하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자, 시선 속도는 아까 시선 방향과 평행한 속도라고 했었죠. 근데 이 시선 속도를 실제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행성의 위치 혹은 중심별의 위치에다가 공전 속도에 해당하는 접벡터를 그려줘야 되고요. 이 화살표에 대해서 공전 속도에 대해서 내 시선 방향과 평행한 변을 그려주고 요거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공전 속도 대비 시선 속도를 이렇게 구해 주셔야 돼요. 근데 굉장히 귀찮고 그림을 그리기가 힘들죠. 그래서 조금 우회해서 좀 더 쉬운 방법을 쓸 건데 요걸 봐주시면 됩니다. 공전 속도는 공통 질량 중심에서 행상까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공통 질량 중심의 중심을 찍어야 되냐, 중심별의 중심을 찍어야 되냐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아무 데나 찍어도 상관이 없어요. 결국에 비례 관계가 다 성립을 하기 때문에 요 공통 질량 중심의 중심을 찍든 중심별의 중심을 찍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정중앙에 그림의 정중앙에 공통 질량 중심이 있으면 그냥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에 따라서 중심별이 그냥 정중앙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중심별의 제일 중앙에다가 중심을 찍어서 이렇게 공전 속도를 구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중심별의 중심 혹은 공통질량 중심에서 행성의 중심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길이를 공전 속도라고 했을 때 시선 속도는 뭐가 되냐면요. 시선 방향을 쭉 연장하죠. 쭉 연장했을 때 행성 혹은 중심별의 위치에서 요 시선 방향을 연장한 선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 요 길이가 공전 속도에 대비한 시선 속도가 돼요. 예를 들어 요 반지름, 원의 반지름의 길이 공전 속도에 해당하는 게 2였다라고 할 때 여기가 30도였다고 하면
여기는 1이 되죠. 그쵸? 이렇게 되면은 공전속도 대비 시선속도가 1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몇 개 연습을 해볼까요? 공전속도를 30메가파섹이었다라고 줬다라고 해볼게요. 공전속도를 30메가파섹이라고 줬어요. 이때 각각의 순간에서 시선 속도를 구할 건데 당연히 여기 전제는 공전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평행하다라는 전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시선 방향을 쭉 연장을 하고요. 요 순간에 공전 속도를 30이라고 하면 시선 속도는 15 루트 2 미터 퍼 세컨드가 되겠죠. 그쵸? 자, 이 순간은 어때요? 공전 속도가 그대로 시선 속도가 돼버리죠. 시선 속도가 30m per second가 될 거고요. 자, 요 순간에는 공전 속도가 30m per second일 때 시선 속도가 여기가 60도가 되니까 15 루트 3 센티미터란다. 미터 per second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요 순간에는 공전 속도 30에 대해서 시선 속도가 15m per second가 될 거예요. 이렇게 공전 속도 대비 시선 속도를 간단하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서 우리가 계산했던 게 뭐예요? 우리는 시선 속도를 계산을 했어요. 이 시선 속도는 파장 변화량을 의미하기도 하고 적색 편의의 크기 혹은 청색 편의의 크기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편의량의 크기. 그거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얘네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뭔지, 시선 속도를 어떤 걸로 대체해서 설명할 수 있을지 이 공식을 통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Z, 적색 편이라고 하는, 미안해요. 오타예요. V죠. 후퇴 속도 혹은 접근 속도라고 하는 이 V는 Z에다가 C를 곱한 거죠.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에 C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계산하게 되는 시선 속도는 결국에 요 V가 되겠죠. 요 V를 계산하는 건데, 요 V와 동치할 수 있는, V를 대신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여기서 V와 동치 관계에 있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C는 상수죠. 그쵸? 그러면 V하고 적색 편이 Z 값은 비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선 속도의 B는 결국에 적색 편의의 B가 돼요. 시선 속도의 B는 적색 편의의 B가 되고요. 편의량의 크기다라고 설명을 해줘도 되겠죠. 자, 근데 이게 또 뭘 의미하냐면, 보통 한 문제에서 람다 제로는 일정하게 줄 거거든요. 람다 제로가 일정한 그 순간에는 델타 람다의 B가 결국에 시선 속도의 크기 B가 되죠. 그래서 시선 속도와 동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파장 변화량의 크기이자 적색 편의의 크기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요것도 외울 게 아니라 요 공식만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C도 상수, 한 문제 안에서 람다 제로도 상수니까 V하고 델타 람다, 그리고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요 세 가지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게 된다. 서로 동치 관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물론 비율을 얘기했을 때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과 중심별이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원궤도를 나타냈대요. 시선 방향이 여기에 있죠. 이때 표는 행성이 A, B, C에 각각 위치할 때 중심별의 흡수선 관측 결과를 나타낸 거라고 하네요. 행성의 공전궤도면은 나란하다라고 줬어요. 아직까지 평가원에서 기울인 적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 교육청에서만 주로 기울이고 평가원에서는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 그럼 한번 요 문제를 볼게요. 자, A의 요 시선 방향에서 봤을 때 A, B, C의 시선 속도비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시선 속도비, 공전 속도를 2라고 가정했을 때 A에서의 시선 속도는 2가 되고요. 그대로 C에서의 시선 속도는 루트 2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B에서의 시선 속도는 1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한 요 시선 속도의 B는 결국에 뭐라고 했어요? 직전에 파장 변화량의 크기 B다라고 했었죠. 시선 속도의 B가 파장 변화량의 크기 B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A하고 B를 봤을 때 파장 변화량의 크기 B는 어때야 돼요?
둘이 2대 1의 파장 변화량을 가져야 되고 둘이 중심별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방향이 반대니까 파장 변화량의 방향은 반대가 돼야 되죠. 그것만 보고도 람다 제로가 결국에 500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A의 파장 변화량은 몇이에요? A의 파장 변화량은 마이너스 0.01이 되는 거고요. B의 파장 변화량은 플러스 0.00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C의 파장 변화량은 몇이 돼야 돼요? A와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방향이 같으니까 파장이 짧아져야겠죠. 중심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다시 말해서 시선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면 C에서 파장 변화량은 마이너스 0.001 곱하기 미안해요. 0.005 곱하기 루트 3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기억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이 돼요? 500에서 0.005 곱하기 루트 3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기억은 499.995보다 더 작아져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니은은 맞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행성이 B에 위치할 때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적색 편의가 나타나냐라고 했는데 우린 벌써 시선 방향으로 공전한다라는 거 구했기 때문에 행성이 B에 있을 때는 중심별이 반대편에서 멀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라는 사실 정리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전 속도 구하라고 했는데 이 공식 쓰면 되죠. V는 뭐예요? 공전 속도라는 건 A에 있을 때의 속도일 거예요. A에서의 시선 속도가 공전 속도가 될 거니까 A에서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0.01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제곱만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럼 얘는 5 곱하기 10의 4제곱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제곱 돼가지고 5분의 3 곱하기 16km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요거는 식현상이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요 식현상을 이용해서 결국에 시선 속도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기 요즘 평가원에서 한번 시도를 하고 나서 사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상황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 문제를 꼭 일부러 넣어봤어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식현상을 일으키는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상대적인 밝기 변화, 그러니까 식현상 그래프의 일반적인 형태를 가져다 두었다라고 했고요. 또 뭐라 그랬냐면 중심별 반지름에 대하여 행성의 반지름은 20분의 1배, 중심별의 반지름에 대하여 행성의 중심과 중심별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4.2배다 라고 줬는데 어떻게 표현해주면 돼요? 중심별과 어떻게 표현해주면 돼요? 중심별과 행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때 커다란 궤도를 행성이 돌고 있다라고 해보죠. 중심별은 가만히 있다라고 가정해도 돼요. 어차피 아까 비례관계 다 성립한다 했었죠. 공통질량 중심의 중심을 찍든 중심별의 중심을 찍든 결국에 시선 속도의 비율은 변하지 않아요. 자, 이때 행성의 반지름 1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행성의 반지름 1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중심별의 반지름은 20이 되겠죠. 그리고 이 중심별의 중심과 행성의 중심을 연결한 요거는 4.2배라고 했으니까 20의 4.2배면 84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A는 식현상이 끝난 직후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를 잘 고려해서 여기가 시선 방향이라고 해볼게요. 시선 방향은 중심별에 대해서 평행하게 진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게 시선 방향인 거예요. 요게. 그럼 시선 방향에서 봤을 때 식현상이 끝난 직후에 행성은 어디에 위치하게 돼 있어요? 이쪽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렇죠. 물론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한다라고 가정했을 때예요. 그러면 다시 중심별과 행성의 반지름비를 표현을 해보면 얘가 20이고 얘가 1인 거죠. 그때 중심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비가 84가 되는 거니까 요 A에서 식현상이 끝난 직후에 시선 속도를 구해보면 공전 속도 대비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시선 방향을 쭉 확장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공전 속도가 84일 때 시선 속도가 20 더하기 1, 2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전 속도 대비 시선 속도는 4분의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T2일 때는
식현상 이후에 90도 이동했을 때죠. 그러니까 중심별이 가장 빠르게 멀어질 때니까 당연히 이때의 시선 속도는 공전 속도가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때 공전 속도, 정확히 얘기하면 공전 속력이긴 한데 공전 속력은 시선 속력 대비 4분의 1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기역과 니은도 볼 건데 이건 쉬워요. 중심별과 행성의 반지름비가 20분의 1이다. 그러면 면적비는 400분의 1이겠죠. 그러면 중심별의 상대적인 밝기는 400분의 399로 관측이 되겠죠. 식현상이 최대로 일어났을 때. 얘가 400분의 399다. 계산을 해주면 99.75%. 당연히 알 수 있죠. 얘가 400분의 1이 1에서 빠진 거니까요. 그쵸? 자, T2에서 T3 동안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흡수된 파장은 점차 길어지냐라고 물어보세요. 길어지냐. 자, T2일 땐 언제예요? 중심별이 가장 빠르게 다가오고 있을 때죠. 그쵸? 중심별이 가장 빠르게 다가오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T3일 땐 언제요? 언제요? 중심별이 가장 다가온 시점이죠. 자, T2일 때 중심별이 가장 빠르게 다가오고 있을 때 중심별의 파장은 가장 짧고요. 중심별이 가장 빠르게 멀어질 때, 요때 중심별의 파장은 가장 길 거예요. 그럼 T2에서 T4까지는 파장이 점차 길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점차 길어진다. 그래서 모두 맞는 겁니다. 자, 다음은 식현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식현상은 도플러 효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간단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시선 방향에서 봤을 때 행성이 식현상을 일으키는 그 상황을 나타낸 거예요. 행성이, 자, 공전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평행하면 행성이 외접하다가 다음에 내접하다가 반대편에서 내접하고 다시 외접하면서 떠나게 되겠죠. 이 순간을 오른쪽 그래프에다가 옮겨보면 이 순간이 언제예요? 행성이 중심별을 가리기 직전,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할 때 얘기예요. 얘도 행성이 중심별을 가리기 직전 행성이 중심별의 왼쪽에 외접할 때가 되겠죠. 두 번째로 이 순간은 뭐예요? 행성이 중심별의 최대로 가린 시점, 행성이 중심별에 내접할 때가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시점은 왼쪽의 그림에 따로 나타내진 않았지만 당연히 행성이 중심별의 정중앙을 통과할 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여기라고 여기는 당연히 각각 여기하고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건 중심별 반지름 대비 이번에 행성의 반지름이 커지면 직전에 도플러 효과에서는 중심별 질량 대비 행성의 질량이 중요했다면 여기선 중심별 반지름 대비 행성의 반지름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식현상에서는 행성의 반지름이 커질수록 중심별의 밝기 감소율이 커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 중심별 반지름 대비 행성 반지름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이게 원래는 기출에 한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두 가지 정도로 구하는 방법이 늘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둘 다. 첫 번째는 원래 있었던 전통적인 방법, 중심별의 밝기 감소율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요걸 이용하는 거죠. 식현상이 일어날 때 밝기가 얼마나 감소했냐 요걸 이용하는 건데 여기서 행성이 가린 요 면적은 중심별의 면적에 대한 행성의 면적에 해당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중심별의 밝기를 100이라고 했을 때 행성이 중심별을 최대로 가린 밝기가 99라고 한다면 자, 중심별의 면적 100에 대해서 행성이 가린 최대의 면적은 1인 거죠. 이거는 중심별과 행성의 면적비에 해당하죠. 그쵸?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반지름의 제곱에 파이를 붙인 거니까 우리가 궁금한 반지름비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해요? 면적비에 루트를 씌워서 10대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가장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종종 나오는 얘기인데 요 시간, 행성이 중심별에 외접하고 내접하는 그 시간의 비를 이용해서 행성 지름 대비 중심별 지름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이 순간에서 요 순간
행성이 중심별에 외접할 때로부터 내접할 때까지의 요 시간 동안 행성은 얼만큼 이동했어요? 행성의 지름만큼 이동했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요 화살표 길이 보이죠? 요 길이의 b, 요 시간의 길이의 b가 행성의 지름에 해당하는 시간일 거예요. 자, 그러면 중심별의 지름에 해당하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서 여기까지죠. 그쵸? 그러니까 행성이 중심별에 외접할 때부터 내접할 때까지 이 순간에서 이 순간까지 이 빨간색의 화살표에 해당하는 게 중심별의 지름이 될 거예요. 당연히 반대편에서 내접하고 외접하는 것도 똑같이 중심별 지름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t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해봐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7t의 시간이 걸렸대요. 그러면 행성의 지름에 해당하는 시간은 t죠. 행성의 지름만큼 움직이는 t의 시간이 걸렸고, 행성이 중심별의 지름만큼 움직이는 데는 얼마나 걸렸어요? 8t의 시간이 걸렸죠. 그러면 행성의 지름 대비 중심별의 지름 비가 1대 8이다 라는 사실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지름비는 결국에 반지름비랑 같으니까 반지름비도 1대 8이다. 그리고 면적비를 물어봤다면 1대 64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만 주고도 요거를 구하게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요걸 1이라고 하면 64분의 63으로 관측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식현상에서 공전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커질 때를 알아볼 거예요. 자, 가장 왼쪽의 상황은 뭐냐면 공전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평행할 때요. 가장 많이 봐왔을 때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여러분이 아시는 그 상황 잘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공전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살짝 커졌다라고 해볼게요. 살짝 커지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행성이 중심별을 가리는 그 길이가 어떻게 돼요? 짧아지죠. 원래는 중심별의 지름에 해당한 그 시기만큼 가렸는데 정확히 하면 원래 가리던 그 길이보다 훨씬 더 짧은 길이 동안, 다시 말해서 더 짧은 시간 동안 행성이 중심별을 가리게 돼서, 그래서 식현상이 지속되는 시간이 살짝 감소하게 돼요. 공전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나란할 때에 대비해서요. 그리고 또 어떤 변화도 알 수가 있냐면 조금 지엽적인 내용이긴 한데, 공전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평행할 때는 행성이 외접하고 내접하는 순간, 그러니까 행성이 내접할 때부터 시작해서 행성의 지름만큼 이동하면 바로 행성이 중심별에 외접하게 되죠. 근데 각도가 조금이라도 생겨버리면 행성이 내접할 때로부터 행성의 지름보다 조금 더 이동해야지만 별에 외접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에 해당한 이 시기, 요 기간도 조금 길어진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아마 워낙 지엽적이어서 요거는 뭐 길어지냐 짧아지냐 요 정도밖에 안 물어볼 거긴 한데 그래도 길어진다라는 사실 알아두고요. 자, 여기서 각도가 더 커졌어요. 각도가 더 커지니까 이제 행성이 중심별의 전체를 가리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면서 가린다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심별이 행성의 반지름이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최대로 밝기가 감소하는 그 밝기 감소율이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려지는 부분의 면적이 좀 더 적어질 거고 당연히 식현상이 지속되는 시간은 더 짧아지겠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은 거는 공전 주기하고 공전궤도 반지름의 관계예요. 여기 케플러 법칙에서 나오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심별에 여러 개의 행성이 돌고 있을 때 이 행성들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어떻든 공전궤도 반지름이 크든 작든 같은 시간 동안 요 모든 행성들이 그려야 하는 요 부채꼴의
면적, 요게 항상 일정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 말은 뭐예요? 공전 궤도의 반지름이 커질수록 같은 시간 동안 동일한 면적의 부채꼴을 그리려면 더 천천히 이동해야겠죠. 그래서 얘 공전 속도, 이게 작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공전 속도가 작다, 느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공전 궤도 반지름이 커질수록 공전 속도가 작아졌는데 그 말은 돌아야 할 거리가 더 길어졌다는 거죠. 한 바퀴의 거리가 더 길어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공전 궤도 반지름이 커질수록 공전 속도가 느려지는데 돌아야 할 거리가 더 크다. 공전 주기가 기하급수적으로 길어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적으로만 정리하면 공전 궤도 반지름이 커질수록 공전 속도는 감소하고요. 따라서 공전 주기가 길어지고 식현상이 지속되는 시간도 길어지게 돼요. 아시겠나요? 요거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뭐 요 공식을 직접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문제 두 가지만 풀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통적인 방법이죠. 공전주기는 어때요? A가 B보다 길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방금 얘기했죠. 공전주기가 길다라는 거. 그럼 이걸로도 뭘 알 수가 있어요? 공전주기가 길면은 공전 속도가 느리고 공전궤도 반지름이 더 크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식현상에 지속되는 시간도 공전궤도 반지름이 더 큰 A가 더 길게 관찰이 되죠.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어쨌든 공전주기는 A가 B보다 길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반지름 B가 A의 3분의 1배냐 라고 물어봤는데 면적 B는 3분의 1배가 맞겠죠. 그렇지만 반지름 B는 루트를 씌워줘야 되죠. 루트 3대 1이 될 거예요. 자, 질량은 A가 B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A와 B가 평균 밀도가 같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A가 반지름이 더 커서 질량은 A가 더 크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4번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중심별로부터 A와 중심별의 공통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하고 중심별로부터 B와 중심별의 공통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를 비교해보라고 줬어요.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중심별이 이렇게 있을 때 각각의 행성과 가지는 공통 질량 중심까지의 요 거리, 요걸 계산하라는 건데 지금 B보다 A가 더 멀리 있죠. 그쵸? B보다 A가 더 멀리 있는데 A의 질량이 어땠어요? 더 컸죠. 그쵸? 그러면 두 행성의 질량이 같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공전궤도 반지름 자체가 길어지면 이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해서 비율이 똑같다 하더라도 중심별로부터 공통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는 증가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A가 더 무겁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공통 질량 중심이 더 행성 쪽으로 치우쳐져서 이 중심별에서 공통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게 두 번째로 중심별과 행성의 반지름비를 구하는 건데 자, 바로 나와야죠. 중심별의 지름 대비 행성의 지름비 몇 대 몇이에요? 1대 8이죠. 그쵸? 중심별 대 행성의 반지름비는 1대 8대 1이다 라는 거 바로 정리를 해두고요. 자, 그러면 기역이 0.99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면적은 64대 1이죠. 그럼 기역은 당연히 64분의 1만큼 가려져서 64분 63으로 관찰이 될 건데 얘는 0.99보다 작죠. 그쵸? 그래서 틀렸다라고 봐줘야 되고요. 행성의 반지름이 중심별 반지름 대비 10분의 1이어야 기역이 0.99일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행성이 더 크니까 0.99보다 더 작아지도록 더 많이 가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나에서 T3일 때 중심별의 흡수선 파장이 가장 기냐라고 물어봤어요. 나에서 T3일 때 중심별의 파장은 어때요? 파장 변화량이 없죠. 그쵸? 식현상이 일어날 때 요 순간이라고 했죠. 파장 변화량, 시선 속도는 파장 변화량이라고 하라 그랬죠. 파장 변화량이라도 봐도 된다 그랬어요. 파장 변화량이 없죠. 그럼 흡수선의 파장이 가장 길 때는 언제예요? 요 순간이죠. 요 순간. 그때가 언제죠?
중심별이 가장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순간이 되겠죠. 자, T1일 때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220m/s보다 빠르냐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걸 쓰는 거예요. T1일 때는 지금 행성이 중심별에 외접하고 있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전제를 준 거를 가지고 중심별 질량 대비 중심별 반지름 대비 행성의 반지름은 8대 1이었고요. 중심별의 중심과 행성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8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순간에 공전 속도 대비 시선 속도비는 어떻게 돼요? 시선 방향을 쭉 확장을 해주고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여기 길이가 9가 되죠. 공전 속도 81 대비 시선 속도가 9가 나오죠. 그러면은 공전 속도 대비 시선 속도가 9분의 1이라는 거예요. 공전 속도가 지금 220m/s라고 줬죠. 그쵸? 그러면 요때 시선 속도는 220 곱하기 9분의 1일 건데 얘는 당연히 20보다 크겠죠. 10분의 1을 곱해봐야 20인데 그거보다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보다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요 시선 속도의 9분의 1만 하면은 공전 속도랑 비교를 할 수가 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걸 계산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시선 속도를 지금 공전 속도 대비 9분의 1로 계산한다라는 건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평행하다는 전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아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요거 때문에 돼요. T3일 때 식현상이 제일 한창 일어날 때 행성의 중심과 중심별의 중심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동일한 방향에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에 나란할 때만 가능한 일이겠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조금이라도 각도가 커지면 두 행성과 중심별의 중심은 시선 방향에서 봤을 때 일치할 수가 없죠. 그쵸? 여기서 나온 전제예요. 혹시 질문할까봐 얘기를 해줬어요. 자, 마지막으로 4번 볼게요. 중심별의 어느 흡수선의 파장 변화 크기는 T1일 때가 T4일 때의 1.2배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T4일 때는 T1일 때에 비해서 반대로 내접할 때겠죠. 내접할 때도 똑같이 그려줘요. 그러면은 행성 반지름 1이니까 이번에 공전 속도 81이라고 했을 때 시선 속도는 7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파장 변화 크기를 물어봤는데 파장 변화 크기는 결국에 시선 속도라고 했어요. 파장 변화 크기.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 기억나죠? 지금 파장 변화의 크기니까 결국에 V의 B가 파장 변화의 크기랑 같아져서 델타 람다만 비교를 해주면 그러니까 이 파장 변화 크기는 그대로 시선 속도를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 T1일 때가 9에 해당 81분의 9였다면 T2일 때가 81분의 7이죠? 7분의 9는 1.2배보다 크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